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래 입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67페이지고요. 출제 범위는 회계 원리입니다. 출제 문항은 총 9문항이 이루어져 있고요. 각 4점씩 해서 36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 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입고 입력, 즉 상품을 매입했을 때 입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까지 연결이 되는, 즉 전송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넘기게 됩니다. 그 부분과 출고 입력, 출고 입력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판매했을 때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로 전송을 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등은 잔액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정의 금액을 확인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채권, 채무, 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대여금 이런 게 있고, 또 채무는 그렇죠.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채권과 채무, 금융거래, 금융거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명을 입력하면 안 되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처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자, 거래처를 입력한다라는 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전표에다가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11월 4일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500만 원이 입금되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럼 일단 보통예금이 늘어납니다. 보통예금이 늘어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러면 나중에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찾을 때까지는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모아 놓았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반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11월 4일입니다. 차변이니까 3번 누르셔야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금액은 500만 원. 대변은 4번입니다. 가수금. 자, 엔터를 하게 되면 신한은행 보통예금이 나오니까 얘를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시험 볼 때 그냥 두셔도 상관없어요. 500만원. 왜냐면 요 코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빈 공간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반드시 걸어주시고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 지사 사옥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도리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 50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고 단 비유동 자산에는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표도 입력하고 고정자산 등록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표 입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 게 뭐였어요? 자, 건물을 샀죠. 건물, 유형자산을 샀습니다. 얼마에? 1억 원에.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이 나가요. 그런데 건물의 가격을 1억 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금액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건물에 대한 취득세. 취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자, 유형자산을 구입할 당시에 취득세 또는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합니다. 즉, 건물의 취득 원가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1억 원에 얼마를 더해요? 500만 원. 그래서 1억 500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자,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이 되나요? 1억 500이 되나요? 1억 500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할 때 취득원가는 1억 500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표부터 입력을 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7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요. 자, 일반 전표 11월 7일. 차변에 3번이죠. 건물. 금액은 취득세를 포함한 금액 1억 500입니다. 대변 4번이죠. 당좌예금 먼저 걸어주고요.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니까 국민은행 걸어줍니다. 국민은행 당좌예금 거래해주시고 엔터 1억.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고 나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 500. 대변에 당좌예금 1억, 현금 500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표를 입력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죠. 고정자산 등록 가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오셔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 클릭.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구 엔터하셔서 이쪽 계정에서 건물을 잡으셔도 됩니다. 계정 과목은 건물이고요. 자산 코드명은 005002입니다. 005002 또는 5002 치면 6자리이기 때문에 앞자리 00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지사사옥이래요. 자, 지사사옥. 발음도 잘 안 돼요, 제가. 언제 구입했죠? 2021년 11월 7일 날 샀습니다. 2021년 11월 07일. 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정액법밖에 없습니다. 자, 건물은 무조건 무슨 법? 정액법. 그래서 여기 상각 방법도 정액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정합병 넣으셨죠? 그리고 2021년도에 샀기 때문에 4번 란에다 입력합니다. 기존에 샀으면 취득원가가 기초가액에다 들고요. 전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2번 란에다 입력을 하는데 올해 샀기 때문에 4번 란에다 입력합니다. 자, 4번 란에다 1억 500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1억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 500만 원도 원가에 포함을 했으니까 1억 5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40년이죠. 자, 여기 40년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 2개월치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왜? 11월, 12월 두 달치의 감가상각비 계산하거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또 하나 입력하셔야 되는 게 취득 수량입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할 건데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올릴게요. 취득 수량 하단에 보면 취득 수량이 있어요. 여기에 1번 즉 한 동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되셨어요?
그리고 800번대 경비를 사용합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제조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800번대 경비인 판매비와 관리비, 경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00번대 선택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취득수량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누락되면 문제 틀린 걸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수량 원 1개 넣어준다라는 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상에 보시면 꼭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넣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가액은 취득세를 포함한 1억 500이었다라는 거와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는 정액법, 건물은 정액법, 올해 취득한 거기 때문에 신규 취득 및 증가란인 4번란에다 입력한다라는 거와 취득수량 1개를 입력했다라는 거 한 동이죠. 예. 자, 한 동을 입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다음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그랬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네요. 자,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 나중에 표시를 해야 되니까. 공급자, 장인가구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안양가구입니다. 저희 회사가 안양가구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왔구나, 즉 상품을 매입했구나 라는 거를 세금 계산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는 11월 12일, 공급가액은 1,400만원, 그리고 세액은 140만원. 그러면 과세가 되죠. 매입과세입니다. 자, 사무용 책상과 침대를 샀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그렇죠. 물류관리에, 구매관리에 입고입력입니다. 자, 입고입력을 먼저 가서 처리를 하고 입고입력에서 회계관리 모듈로 전표를 전송시켜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전송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입매출 전표 입력 가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클릭. 11월 12일. 자, 건별로 하기 때문에 건별 과세죠. 한 장 한 장 하는 거예요. 장인 가구.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으로 오셔서 상품이죠.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사무용 책상 불러냅니다. 사무용 책상 40개. 단가는 400만원이네요. 10만원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0만원 해서 400만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상품에 이번에는 침대. 침대는 10개 100만원짜리를 사갖고 왔네요. 그래서 1000만원. 그렇게 여기 지급구분이 외상으로 되면 하단에 외상의 금액이 들어오고 합계 금액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왜? 전송을 해야죠. 네. 자, 체크 이렇게 밑에도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요 위에 거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그리고 전송 꼭 잊지 마시고 전송하시고 나서 상단에 전송란에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계 모듈로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1월 12일입니다. 12일 해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복수거래가 들어왔어요. 장인가구 전자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해준다라는 거. 외상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분계는 건드리실 게 없고 다만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만 체크를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11월 19일 반짝 가구 주식회사에 외상매입금 지급 시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2천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통지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받다. 어음 번호는 바라의 40002007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만기일은 2021년 11월 19일이래요. 자, 외상매입금 지급 시 발행하였던 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반짝 가구에 어음을 발행해줬어요. 자, 어음을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습니다.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면 그렇죠. 만기 처리해주면 되죠.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어느 변으로 와요? 차변으로 오죠. 자, 차변으로 어음이 오면서 어음 관리를 해줄 건데 그러면 일단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여기 상단에 있죠. 자, 클릭. 11월 19일입니다. 차변에 3번이죠. 지급어음. 거래처는 반짝 가구였습니다. 반짝 가구. 이제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기가 됐으니까 만기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자금 관리의 코드는 뭐라고요? F3입니다. 코드를 잘 모른다. 그러면 기능 모음을 열어서 자금 관리 코드인 F3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3. 근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됐죠. 이렇게 단추가 열려야 되는데 안 된 이유는 금액이 입력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고 여기를 열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F3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 키는 좀 외워두세요. 자, F3. 금액은 2천만 원. 그랬더니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창이 떴습니다. 자, 떴죠? 그리고 기능모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누를 수 있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급어음이 차변으로 오는 경우에는 결제밖에 없어요. 그죠? 결제 또는 뭐 회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만기 결제됐을 때 결제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음 번호를 여기 이제 쳐줘야 되는데 어음 번호는 바라의 40002007이래요. 이미 발행할 때 자금 관리를 해줬어요.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 가구에 바라의 400207에 대한 만기일자의 2천만 원 어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두 글자 되어 있고 8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약속 어음이에요. 종이 어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음 번호가 20자리로 되어 있다. 숫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 어음입니다. 그래서 전자냐 종이 어음이냐라는 거를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 라인이 선택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을 눌러보시면 하단에 어음 번호와 어음을 발행한 날짜 그리고 만기일이 자동으로 돌출이 되면서 전표 윗부분의 적요란에는 어음 번호와 어음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제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이죠. 자,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당좌예금입니다. 자, 국민은행 걸어주시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특징은 반드시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거. 결제로 나타나고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F2 조회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음 번호를 쳐놓으셔도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돌출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음 번호 치지 마시고 F2 이용을 해서 또는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선택하는 거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1월 20일 거래처 군포공방 주식회사에 빌려주었던 단기 대여금 중 일부 원금 500만원과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다. 자, 군포공방에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단기로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어요. 자, 대여금이 차변에 있던 자산이었는데 회수했으니까 대변으로 가겠죠.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에 11월 20 차변에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입력된 게 있어요. 이거 건들지 않으십니다. 이거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대로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금액은 500만원과 30만원 그럼 530만원 받았습니다. 대변에 4번이죠.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었어요. 채권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네 맞습니다. 군포공방 꼭 걸어주시고 500만원 그리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수익? 이자 수익. 네 맞아요. 이자 수익 3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군포공방 나왔는데 지우고 싶다. 그럼 딜리트 키 이렇게 누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딜리트 키 또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530만원이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걸어줬고요. 대변의 단기 대여금 군포공방 주식회사 걸어줬고 500만원.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30만원 정리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11월 22일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팔았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3천만원은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고 자 3천만원은 통장으로 받았네요. 그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물건을 팔 당시에는 외상이었죠. 외상. 누구한테 팔았냐 보니까 우리 회사가 안양가구이니까 공급자가 됐고요. 튼튼 가구에다 팔았습니다. 여기가 거래처. 11월 22일 날 4,700만원 공급가액, 세액은 470만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죠. 사무용 책상과 컴퓨터용 책상. 현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그렇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매출하고 그랬으니까 재고자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류관리에 판매관리에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시고 나서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고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에 판매관리 출고 입력
날짜는 11월 22일이고요. 자, 건별 과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튼튼 가구. 튼튼 가구. 어이구. 제가 이렇게 오타를 자꾸 쳐요. 예.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자, 거래처 정보 숨기기 누르면 여기 수금 구분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만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으로도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혼합. 상품이고요. 사무용 책상입니다. 수량은 100개. 20만원. 상품 또 하나 했죠? 이번에는 컴퓨터용 책상. 수량은 100개. 27만원.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으로 송금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금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외상란에 있는 금액이 변합니다. 자, 3천만원 하니까 외상이 2170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하단에 수금 구분을 꼭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주셔야 전표가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전표 추가, 전송. 반드시 전송 확인하시고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1월 22일 컴퓨터용 책상이고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출 전표가 발생된 걸 볼 수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 1번 여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하단으로 오셔서 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좌 예금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당좌 예금으로 바꾸겠습니다. 당좌 예금의 거래처는 그렇죠. 국민은행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여기 하단의 거래처 여기를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세요. 자, 국민은행 당좌 예금. 외상 매출금은 튼튼 가구 주식회사로 그대로 봅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색깔이 파랗고 다르죠? 위에 거랑. 자, 보세요. 위에 있는 거래처랑 아래에 있는 거래처랑 다르다라고 표시해 주는 게 파랑색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색으로 보여요. 되셨나요? 반드시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으로 고치시고요. 국민은행 당좌예금 통장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11월 25일 에이스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1천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외상 매출금을 받았는데 에이스 주식회사, 즉 동사가 어디예요? 에이스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에이스 주식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당좌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현금. 나머지도 현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현금이니까 그렇죠. 입금 전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오세요.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11월 25일이고요. 입금입니다. 입금은 몇 번? 2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에이스 주식회사. 에이스 주식회사. 엔터.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엔터.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는 거고 동사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으로 정리한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8번째 문항입니다. 11월 27일 단기 시색 차익 목적으로 10월 14일에 취득한 주식회사 추억상사의 주식 500주.
자, 10월 14일 날 취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단기 시색 차익 목적. 주식 500주. 취득 단가는 만원, 처분 단가는 15,000원. 자, 주식 500주를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복잡하죠? 자, 밑줄 근거를 잘 보세요. 단기 시색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단기 좀 길어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왜 이걸 쓰느냐? KIFRS 계정 과목을 쓰기 때문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요거를 처음에는 좀 외우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단기손익 이렇게 쳐서 그 다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00주를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습니다. 얼마만큼? 5,000원만큼. 그러면 5,000원 곱하기 500주만큼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으로 모을 거고요. 대금은 현금을 받아 즉시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늘어나요?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가 쑥쑥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당좌예금으로 차변에다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11월 27일입니다. 차변에 당좌예금부터 하겠습니다. 당좌예금 국민은행 15,000원 곱하기 500주 하니까 750만원입니다.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계산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눌러서 500주 곱하기는 D 15,000원 750만원이죠? 적용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차변으로 갑니다. 대변은 4번이죠? 단기손익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단기라고 두 글자만 쳐보세요. 그러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있고 처분이익 있고 평가손실 처분손실이 있어요. 일단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 유가증권을 일단 주식을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107번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나갈 때의 금액은 취득원가. 그래서 만원 곱하기 500주. 그래서 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500만원짜리를 750만원을 주고 팔았으니까 250만원만큼 처분이익이 생겼죠. 자, 대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25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현금을 받아 즉시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을 늘어나야 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으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게 나가야 되고요. 그죠? 처분했으니까. 처분할 때는 매입단가 또는 취득단가를 곱해서 나가고요. 처분했을 때는 처분단가에서 취득단가를 뺀 나머지 차액을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이 750만원, 대변의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0만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25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9번째 문항입니다. 11월 30일 이달분 비용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여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경비가 발생돼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지급을 했네요. 그죠? 그럼 뭘 썼냐? 본사 난방용 유류대. 자, 본사 난방용 유류대는 뭐죠? 사무실에 따뜻하기 위해서 기름 넣은 거죠? 그래서 얘는 수도 강렬비.
기름이라고 차량 운반기? 아닙니다. 네. 고객 인터넷 사용료. 고객부의 인터넷 사용료니까 통신비죠, 통신비. 영업후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모두 다 내보내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1월 30입니다. 차변에 3번이죠. 수도 강렬비. 금액은 48만 5천원.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통신비입니다. 12만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 13만 5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74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회 모의 문제 중 두 번째 거래 입력 9문항을 입력해 봤습니다. 조금 힘드셨죠? 계정 과목도 어려운 계정 과목도 나오고 또 해야 될 뭐 한 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통해서 매입 매출 전표도 전송해 봤고요. 자, 이런 거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커지니까 힘들더라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